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진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타 임영웅 씨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읽어드릴 거냐고요? 바로 연말 시상식을 휩쓴 임영웅 씨의 이 행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씨,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다양한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거의 이건 받는 게 아니라 수집하고 있어요. 수집. 임영웅 씨의 2022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을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영웅 씨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 하죠? 배우는 작품명 따라가고 가수는 자기 노래 따라간다. 마찬가지로 임영웅 씨는 자기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잇따라 트로피를 품에 안으면서 그야말로 영웅 시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11월 30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2022 마마 어워즈에서 남자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후보는 누구였을까요? 이날 남자 가수상 후보는요, BTS의 제이홉, 강다니엘, 싸이, 지코, 그리고 임영웅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받아도 2022년을 한정해 놓고 봤을 때 다들 활약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누구? 임영웅 씨가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수상자로 무대에 올라서 이런 소감을 내놨어요. 마마 어워즈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멋진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역시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마무리는 건행이죠. 자, 임영웅 씨 상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자, 이날 마마 어워즈 퍼포머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동명 OST인 우리들의 블루스를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호흡을 맞춘 이 누구였죠? 바로 댄서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 하면 스우파,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던 걸출한 댄서인데 임영웅 씨의 노래에 맞춘 이 모니카의 춤선 굉장히 유려했거든요. 두 사람이 정말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마 어워즈가 끝나고 적게 받았다, 왜 더 주지 않았냐,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임영웅 씨는요, 마마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부문에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블루스로 후보에 올랐는데 이 부분엔 소녀시대 태연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대상격인 이제 올해 앨범 이런 데도 임영웅 씨가 후보에는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상을 하진 않았죠. 제가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멜론 뮤직 어워즈나 지니 뮤직 어워즈에 비하면 상의 수는 적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무엇이었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즈, 지니 뮤직 어워즈, 이 두 시상식은요, 음원 플랫폼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음원, 앨범, 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앞선 컨텐츠에서 임영웅 씨가 지니뮤직에서 1위부터 14위를 독식했던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만큼 음원 성적이 월등한 임영웅 씨에게 다수의 상이 돌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마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마마는요, 이런 음원 중심이라기보다는요, 전반적인 활동을 다 보는데, 자, 이 시상식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죠. 이 외에 앞서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을 지향을 해요. 상대적으로 해외 활동이 많고 해외 팬덤이 많은 이런 아이돌, K-팝 가수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점을 가진 시상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임영웅 씨가 왜 그리 적게 받았어가 아니라 그런 기준점을 가진 시상식에서조차 임영웅 씨가 같은 후보에 오른 싸이, 제이홉, 강다니엘, 지코를 제치고 상을 받을 정도로 그의 위상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임영웅 씨의 첫 수상이라는 거죠. 수상 소감에서 직접 얘기를 했죠. 마마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멋진 상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요.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것뿐입니다. 사실 규모면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아예 후보조차 오르지 못하는 가수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첫 후보, 첫 참가에 이 주요상을 받았다는 거. 아울러 향후 임영웅 씨가 해외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스타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멜론 뮤직 어워드는 어땠을까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뮤직 플랫폼이죠. 멜론이 주관을 합니다. 여기서 임영웅 씨는 5관왕에 올랐습니다. 올해 아티스트, 올해 앨범, 탑10, 베스트 솔로 남자, 특별상인 네티즌 인기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임영웅 씨는 대상만 2개를 받았습니다. 올해 아티스트, 올해 앨범은 대상에 해당이 되죠. 대상만으로 2관왕에 오른 건데 올해 아티스트는 대상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 말 그대로 아티스트, 우리나라 전체 가수를 통틀어 최고 올해 활약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2022년을 대표하는 원톱 뮤지션을 이 멜론 뮤직 어워드는 임영웅 씨를 꼽았다는 겁니다. 임영웅 씨는 어떤 수상 소감을 내놨을까요?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던 그 시절이 자꾸 생각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더 멋진 음악,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상은요, 임영웅 씨가 올해 발표한 첫 정규 앨범을 통해서 일군 성과라 더욱 값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임영웅 씨가 언급을 했습니다. 첫 정규 앨범을 냈는데 올해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앨범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수많은 분들, 그리고 이 앨범을 사랑해주신 우리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다. 여러분들께 축하를 돌리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날 임영웅 씨의 5관왕은 후보에 오른 모든 가수들을 통틀어서 최다관왕입니다. 이 시상식이 끝난 직후 임영웅 씨의 플렉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플렉스란 표현 아시죠? 뭔가 내가 굉장히 자랑스러울 때 내가 이 정도 돼 라고 해서 약간 우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요즘 용어로 플렉스라고 하는데 11월 27일 임영웅 씨가 SNS에 우희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진 속 임영웅 씨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MMA 멜론 뮤직 어워드 트로피를 쌓아놓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트로피를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것도 몇 층이죠? 5층 석탑이었죠. 이 자체로 임영웅 씨가 얼마나 뿌듯했을지. 근데 이걸 바라보는 팬들은 훨씬 더 뿌듯했을 겁니다. 임영웅 씨 팬들에게 큰 선물 하신 거예요. 자, 다음은 지니 뮤직 어워드입니다. 여기서는 3관왕에 올랐어요. 지난 11월 8일 열렸는데 올해 음원상, 남자 솔로상, 지니 인기상 등 3개의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는데 역시나 이 중에서 올해 음원상은 뭐라고요?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는 임영웅 씨가 참석을 못했고 영상을 통해서 수상 소감을 정했는데 특히 이 100% 팬투표로 수상자가 확정되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니 인기상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돌 팬덤들의 화력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근데 100% 팬투표라는 얘기는 그들이 모두 달려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됐어요? 임영웅 씨.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웅시대의 팬덤이 그 화력을 눌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팬 여러분들 덕분에 지니 인기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상이야말로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늘 저 임영웅에게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보내주시는 큰 사랑과 관심만큼 저 역시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시상식으로 임영웅 씨는 총 몇 관왕에 올랐을까요? 9관왕입니다. 9관왕. 마마 어워즈 하나, 멜론 뮤직 어워드 5개, 그리고 지닉 뮤직 어워즈 3개. 그 중에 대상이 몇 개요? 3개입니다. 올해 아티스트, 올해 앨범, 그리고 올해 음원상.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골든디스크와 서울가요대상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저는 임영웅 씨가 남다른 성과를 낼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시상식, 특히 이 가요 시상식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연말만 되면은 방송사들이
이 가요대상을 열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신뢰성이 저하되면서 폐지가 돼버렸어요. 올해 10대 가수에 들기만 하면은 올해 가장 활약이 뛰어났던 가수로서 일종의 인증 도장을 받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왜 그랬냐? 출연 안 하면은 상 안 주고 자기네 방송사에 더 출연 많이 하고 마일리지 쌓은 사람한테 상 주고 누가 봐도 팬이 아니라 그냥 묻 대중들이 봤을 때 야 이건 공정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방송사 시상식들은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시상식들은 어떨까요? 현재 남아있는 시상식들은 대부분 이렇게 음원이나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객관적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상식들이 점차 공신력이 있는 시상식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올해 정규 앨범을 내고 어마어마한 음원 파워를 보이고 또 첫 전국 투어까지 마친 이명웅 씨가 이 같은 상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결국 이명웅 씨는 가수 이명웅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과연 이명웅 씨가 2023년에는 어떤 활동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제가 다음 콘텐츠 미리 예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갑니다. 어디 가냐고요?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이 제 이명웅 씨 콘텐츠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곳. 저 이명웅 씨 공연 보러 갑니다. 티켓 못 샀다고 그러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웅 씨가 프레스 오픈을 합니다. 취재진들을 초대를 했어요.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 자격으로 이명웅 씨 콘서트를 취재하러 갑니다. 자, 현장에 가서 직접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명웅 씨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어떻게 피날레를 장식할지 제가 이 두 눈에 담아서 와서 다음 이명웅 씨 편에서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가요. 드디어. 결국은 제 힘으로 못 가고